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12월의 거리, 학교 앞 작은 붕어빵 가판대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18살 수진이는 그날도 어김없이 방과 후 교복 위에 낡은 파카를 걸치고 철판 앞에 섰죠. 손은 이미 동상으로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한 개라도 더 팔아야 했습니다. 병원비가 밀려 있었거든요. 중학생 남동생 준호의 심장병 수술비를 마련하려면 하루도 쉴 수가 없었어요. 붕어빵 1,000원이에요. 따뜻한 붕어빵 사세요. 목이 쉴 때까지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반짝이는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학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6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 남자아이가 내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붕어빵 냄새를 맡고는 수진이의 가판대로 총총 걸어왔어요. 그런데 아이가 수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동그란 눈이 더욱 커지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수진이는 당황스러웠죠. 엄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진짜예요. 언니, 우리 엄마랑 똑같아요. 엄마도 긴 머리에 눈이 이렇게 크고 목소리도 비슷해요. 수진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붕어빵을 봉투에 담아주었죠. 그냥 아이의 착각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운전기사가 황급히 달려와 아이를 데려가려 하더군요.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서 차로 가시죠. 하지만 아이는 수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우리 집에 올래요?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운전기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어요. 도련님, 함부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아이를 재빨리 안아 올려 차에 태우곤 황급히 떠나버렸습니다. 그 찰나 차창 너머로 보이는 아이의 표정이 묘하게 슬퍼 보였죠. 수진이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답답해졌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는 좁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누워있는 남동생 준호가 기침을 하며 물었죠. 누나, 오늘은 얼마나 팔았어? 응, 오늘은 좀 많이 팔았어.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그날은 20개도 채 못 팔았거든요. 하지만 동생 앞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수진이는 작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사실 수진이는 엄마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5살 때 엄마는 갑자기 집을 나갔거든요. 아버지는 엄마는 우리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고만 말했을 뿐이었죠. 그 후 아버지는 술에 빠져 살다가 수진이가 중학생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수진이는 어린 동생을 책임지며 살아왔어요. 엄마에 대한 기억은 흐릿했지만 가끔 꿈속에서 따뜻한 손길과 자장가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듣고 계신 분들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일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에 마음을 더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지만 수진이는 그 아이의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붕어빵을 팔면서도 혹시나 그 검은 차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곤 했죠. 하지만 차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경제 잡지를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 실린 기사 하나가 수진이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명성그룹 회장 부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화제라는 제목이었죠. 사진 속 여성은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묘하게도 수진이와 눈매가 비슷해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명성그룹 서진우 회장의 부인 한지연 여사는 13년 전 회장과 결혼했고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선 사업에도 열심이어서 고아원과 양로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는 내용이었죠. 13년 전이면 수진이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신이 5살 때였어요. 엄마가 떠난 바로 그 시기였죠.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재벌가 부인일 리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수진이는 동생 준호에게는 말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컴퓨터실에서 명성그룹과 한지연에 대해 검색해봤죠. 놀랍게도 한지연 여사의 과거 이력은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 직업도 고향도 학력도 모두 비공개였어요. 마치 13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처럼 말이죠. 그날 밤 수진이는 집에 보관해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몇 안 되는 유품이 담긴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 몇 장이 있었죠. 엄마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사진을 들고 거울 앞에 섰어요. 사진 속 엄마와 자신의 얼굴을 비교해 봤습니다. 눈매, 코의 모양, 입술의 곡선. 닮아도 너무 닮았더군요. 그리고 잡지에서 본 한지연의 모습과도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수진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우릴 버리고 떠났어. 아빠가 그렇게 말했잖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죠. 정말 엄마가 우리를 버린 걸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걸까? 수진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는 용기를 내어 명성그룹 본사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이었죠. 초라한 교복 차림의 수진이는 그 거대한 건물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지? 저는 혹시 회장님 부인의 딸이 아닐까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생각만 해도 황당했습니다. 수진이는 결국 용기를 내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수진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학생, 여기서 뭐해? 돌아보니 경비원이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수진이가 황급히 대답하려는데 건물 입구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가운데에는 우아한 옷을 입은 여성이 있었죠. 바로 잡지에서 봤던 한지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은 그 꼬마 남자아이였어요. 수진이와 한지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한지연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으로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옆에 있던 꼬마가 소리쳤죠. 엄마, 저 언니예요. 붕어빵 파는 언니. 하지만 한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입술로 한마디만 중얼거렸어요. 수진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한지연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한 듯 재빨리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뭐라 속삭였고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이에게 다가왔죠. 학생,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사모님께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수진이는 어리둥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건물 안의 한적한 회의실로 안내되었어요. 한지연은 비서와 경호원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방 안에는 수진이와 한지연 단둘만 남았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내가 맞니? 목소리가 굳어 있었어요. 수진이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한지연이 다시 물었죠. 준호는 잘 있니? 그 순간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엄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준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었으니까요. 엄마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아. 한참을 울던 한지연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5살이었을 때 엄마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어.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잖니.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빚은 점점 늘어났지. 그때 한 사람을 만났단다. 한지연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13년 전 당시 명성그룹의 전무였던 서진우를 우연히 만났대요. 서진우는 첫눈에 한지연에게 반했고 청혼을 했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전 남편과 아이들과의 연락도 일체 금지였죠. 엄마는 거절했어. 처음에는 말이야. 하지만 한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심장병 진단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니?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엄마가 병원에서 나와 하염없이 울던 모습이요. 의사가 그러더라. 수술하지 않으면 준호가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지만 수술비는 5천만 원이었어. 우리 같은 집에서는 꿈도 못 꿀 돈이었지. 엄마는 미쳐버릴 것 같았단다. 한지연은 서진우에게 다시 찾아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간청했죠. 결혼은 하겠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준호의 수술비를 대신 내주고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매달 생활비를 익명으로 보내달라고 말이에요. 서진우는 고민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단 한지연이 다시는 전 가족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요. 그래서 엄마는 떠났단다. 내 아버지한테는 거짓말을 했어.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그래야 너희들이 엄마를 깨끗이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 한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어. 몰래 탐정을 고용해서 너희 소식을 계속 들었지. 너희가 반지하로 이사한 것도, 내가 붕어빵을 팔기 시작한 것도, 준호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수진이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사실은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라도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한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 없었어. 서진우 회장의 어머니, 그러니까 명성그룹 선대 회장 부인이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시거든. 그분은 내 과거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어. 만약 내가 너희를 찾아갔다는 게 들키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럼 준호 수술비는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한지연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냈어. 매달 익명으로 보냈단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그 돈을 전부 술값으로 쓰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보냈지만
너는 받지 않았잖니.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은 받을 수 없다면서. 수진이는 기억났습니다. 1년 전쯤 매달 통장에 100만 원씩 입금되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보낸 사람을 알 수 없어서 무서웠죠.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수진이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행에 연락해서 송금을 거부했어요. 그게 엄마가 보낸 돈이었다니.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많은 세월, 너무나 많은 오해가 쌓여 있었어요. 한지연은 조심스럽게 수진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손을 뿌리쳤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준호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엄마는 여기서 부유하게 살면서 우리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준호 상태가 그렇게 나쁜 거니?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부터 급격히 나빠졌어요.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한지연은 즉시 말했죠. 수술비는 내가 낼게. 당장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할게. 명성병원에서.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량을 바라는 것 같아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났어요. 한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는 정말.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오더니 한지연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한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모님, 회장님, 어머님께서 오셨습니다. 지금 로비에 계십니다. 한지연은 재빨리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수진아, 일단 여기서 나가야겠어. 절대로 너를 만났다는 걸 들켜서는 안 돼. 알겠니? 수진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한지연은 급하게 명함을 하나 꺼내 수진이에게 쥐어줬습니다. 이건 내 개인 비서번호야. 여기로 연락해. 준호 일은 내가 반드시 해결할게. 약속해. 수진이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지연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학생을 후문으로 안내해드려. 절대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수진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꼭 방법을 찾을게. 그렇게 수진이는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이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엄마를 만났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13년 만에 다시 본 엄마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어요. 우아하고 품위 있는 모습, 명품으로 치장한 외모. 그건 수진이가 기억하는 엄마가 아니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그 눈빛이요.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누나, 어디 갔다 와? 늦었네. 수진이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학교에서 할 일이 좀 있었어. 너는 어때? 오늘 컨디션 좀 어때? 준호는 힘없이 웃었죠. 뭐, 그럭저럭. 누나, 너무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하지만 수진이는 알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수진이는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2번 울리자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 비서입니다. 저는 오늘 사모님을 만났던 학생인데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비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죠. 아, 학생분이시군요.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명성병원으로 오시라고요. 모든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묻자 비서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께서 모두 처리하셨습니다.
학생부는 그저 환자분과 함께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수진이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맞는 걸까? 다음 날 수진이는 준호를 데리고 명성병원에 갔습니다. 준호는 의아해했죠. 누나, 여긴 대학병원도 아니고 재벌들이나 가는 병원인데 우리가 왜 여기 와? 수진이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냥 특별 프로그램이 있대. 걱정 마. 병원에 도착하자 곧바로 VIP 진료실로 안내되었어요. 최고 권위의 심장외과 전문의가 직접 준호를 진찰했습니다. 진찰이 끝난 후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일주일 안에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늦어지면 위험할 수 있어요. 수진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의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술 날짜는 사흘 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호는 혼란스러워했어요. 누나,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수술비는 어떻게 하고? 수진이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한테 맡겨. 다 해결될 거야. 하지만 수진이 자신도 불안했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과연 엄마는 이 모든 일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을까? 만약 들킨다면 어떻게 될까? 사흘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수술 당일 수진이는 새벽부터 병원에 도착했어요. 준호는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나, 무섭지 않아. 나 잘할 수 있어. 준호는 오히려 수진이를 안심시키려 했죠. 수진이는 눈물을 참으며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너는 잘할 거야. 수술 끝나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준호가 물었어요. 누나, 엄마가 있었다면 이럴 때 우리 곁에 있었을까? 수진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복받친 감정이 목을 막았거든요. 아마 그랬을 거야. 엄마도 우리를 사랑했을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수진이는 대기실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죠. 그때 누군가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지연이었어요. 그녀는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수진이는 단번에 알아봤죠. 엄마. 수진이가 작게 불렀습니다. 한지연은 주위를 살핀 후 조심스럽게 수진이 옆에 앉았어요. 준호는 지금 수술 중이에요. 한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액자가 들어 있었어요. 수진이와 준호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계속 가지고 있었어. 하루도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단다. 수진이는 울컥했습니다. 그 사진은 수진이가 4살, 준호가 돌이었을 때 찍은 거였어요. 엄마는 정말 왜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으신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한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했잖니. 시어머니가. 그게 다예요?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친자식을 버린 거예요? 한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버린 게 아니야. 선택한 거지. 엄마가 돌아가면 너희들은 더 힘들어질 거야. 명성그룹 같은 재벌가에서는 혼의 자식, 전혼 자식을 절대 용납하지 않거든. 만약 엄마가 너희를 인정하려 한다면 그들은 너희를 어떻게든 없애려 할 거야. 한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무서웠어. 너희가 다칠까봐. 그래서 우리더러 평생 엄마 없이 살라는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한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도 매일 후회했어.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어.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거든. 그때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수술이 끝난 거예요.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72시간이 중요해요. 수진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한지연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고마워했습니다. 준호가 회복실로 옮겨졌고 수진이는 동생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잘했어, 준호야. 정말 잘했어. 다음 날 준호가 깨어났습니다. 아직 몸은 약했지만 안색은 훨씬 좋아 보였어요. 누나, 나 살았네. 준호는 약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죠. 응, 넌 강한 아이야.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준호는 병실을 둘러보다가 물었습니다. 누나, 이 병원비 진짜 괜찮은 거야? 나중에 청구서 엄청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수진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준호에게 엄마 이야기를 해야 할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충격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걱정 마. 다 해결됐어. 후원 프로그램이래. 준호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한지연이 다시 병실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죠. 하지만 준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지연은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준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많이 컸구나. 우리 준호. 한지연은 준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수진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명 엄마를 원망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들을 보며 우는 엄마가 안쓰러웠습니다. 한지연은 수진이를 보며 말했죠. 언제 준호한테 말할 거니?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모르겠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준호가 안정된 다음에.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판단해. 엄마는 너희의 선택을 존중할게. 그녀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당분간 쓸 생활비야. 받아줘. 하지만 수진이는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살 수 있어요. 한지연은 슬픈 표정을 지었죠. 그래도 엄마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는 거예요? 한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거든요. 그녀는 봉투를 침대 옆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병실을 떠났어요. 수진이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결국 그대로 두었습니다. 받을 수도 버릴 수도 없었죠. 준호의 회복은 순조로웠습니다. 일주일 후 의사는 곧 퇴원해도 좋다고 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젊은 친구라 회복이 빠르네요. 하지만 당분간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수진이는 안도했죠. 그동안 한지연은 매일 밤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늘 얼굴을 가리고 조심스럽게 들어와 잠든 준호를 보고는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어느 날 밤 준호가 우연히 깼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있는 여자를 봤죠. 누구세요? 준호의 목소리에 한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일어서며 대답했어요. 아, 저는 병원 봉사자입니다. 환자분들 돌봐드리는.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밤에도 봉사를 하세요? 한지연은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수진이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어요. 긴장한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한지연은 수진이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곤 서둘러 병실을 나갔어요. 준호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저분 누구야? 왠지 낯익은 것 같은데.
수진이는 애써 태어난 척했죠. 그냥 봉사자분이래. 많이 도와주셨어. 며칠 후 준호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문득 물었어요. 누나,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어땠을까? 수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그냥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 가족 보면서 생각했어. 다들 가족이 옆에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누나밖에 없잖아. 미안해, 준호야.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누나 잘못이 아니잖아. 그냥 궁금했어.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우리를 떠났는지.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비밀로 해야 할까? 한편 명성그룹 본사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서진우 회장의 어머니 최순자 여사가 비서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지연이 행동이 이상해. 밤에 자주 외출하고 전화 통화도 숨어서 하더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최순자는 냉정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최순자의 측근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최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반드시 알아내. 만약 지연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최순자는 13년 전 한지연의 과거를 완전히 묻어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지연이 절대 과거를 들춰내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죠. 며칠 후 측근 비서가 보고서를 가지고 왔어요. 회장님, 사모님께서 최근 명성병원에 자주 가신다고 합니다. VIP 병동의 한 환자를 돌보고 계신다고요. 최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환자? 누구지? 16살 남자아이입니다. 이름은 이준호라고. 보고서를 보던 최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준호? 그 아이의 보호자는? 누나라고 합니다. 18살 여고생이고 이름은 이수진. 최순자는 보고서를 탁자에 내려쳤습니다. 이수진, 이준호. 지연이 그 아이들 이름이잖아.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순자는 즉시 사람을 풀었습니다. 수진이와 준호의 신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령했죠. 며칠 후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이수진과 이준호는 한지연의 전혼 자식이었고 한지연은 그들을 몰래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순자는 분노했어요. 감히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약속을 어겼다고. 최순자는 즉시 한지연을 불러들였습니다. 명성가의 대저택, 차가운 거실에서 둘은 마주 앉았어요. 최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설명 좀 해보시죠. 전혼 자식들을 만나고 있었다고요? 한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 나한테 뭐라고 약속했죠? 한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준호가,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최순자는 차갑게 웃었죠. 그래서 우리 병원을 이용하고 우리 돈을 썼다? 모든 걸 숨기면서. 한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아이들과의 연락을 끊으세요. 최순자가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을 만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최순자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당신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도 다칠 겁니다. 우리 집안의 명예에 먹칠하는 존재들은 용납할 수 없어요. 한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어머님, 제발.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만 벌하세요. 최순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벌 받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아이들이 우리 집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지연이 불안하게 물었죠. 최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간단해요. 그 아이들이 당신의 자식이라는 걸 세상에 알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만약 알려지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말이에요. 한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최순자의 협박은 명확했어요. 만약 수진이와 준호가 자신이 한지연의 자식이라고 밝히면 명성그룹의 힘으로 그들의 삶을 파괴하겠다는 것이었죠. 취업도 진학도 평범한 삶도 모두 불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한지연은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아이들과의 연을 끊을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다음 날 한지연은 수진이를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조용한 공원 벤치에서 둘은 마주 앉았어요. 한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말했죠.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앞으로는 너희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수진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지연은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최순자가 알게 된 것, 그리고 그녀의 협박을. 시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야. 정말로 너희를 해칠 수 있어. 그래서 엄마는 다시 너희를 떠나야 해.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또요? 버리는 게 아니야. 한지연이 외쳤어요. 너희를 지키기 위한 거야. 엄마가 곁에 있으면 너희가 위험해. 명성가는 너희 같은 존재를 절대 용납하지 않아. 차라리 엄마가 없는 게 나아. 수진이는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결국 엄마는 재벌 생활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보다. 한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건 너희들이야. 하지만 엄마는 너무 무력해. 명성가의 힘을 이길 수 없어. 수진이는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는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수진이가 돌아서려는 순간 한지연이 그녀의 손을 붙잡았어요. 수진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엄마는 정말. 하지만 수진이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처음부터 우리한테 엄마는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요. 그리고 그녀는 떠나버렸죠. 한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준호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 짊어질 수 없었거든요. 준호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준호는 책을 덮고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수진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실은 엄마를 만났어. 준호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깨달았죠. 진짜야?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한지연이 누구인지, 왜 떠났는지, 그리고 왜 다시 떠나야 하는지. 준호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한참 후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내 수술비도 엄마가 낸 거야?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준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 누나. 엄마가 우릴 사랑했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버렸다고 해야 하나? 수진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거야. 하지만 그게 우리한테는 상처였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럼 우리 그냥
원래대로 살자. 엄마 없이. 하지만 둘 다 알았죠. 마음속 깊은 곳에 생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한편 명성그룹 저택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서진우 회장이 아내 한지연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최순자가 직접 아들에게 말했죠. 진우야, 내 아내가 우릴 속였어. 전원 자식들을 몰래 만나고 있었다고. 서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호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서진우가 말하려 하자 최순자가 가로막았어요. 증거가 다 있어. 내 아내는 13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당장 이혼해. 서진우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한지연을 사랑했거든요. 어머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지연이한테도 사정이. 사정? 최순자가 냉소했습니다. 약속을 어긴 거야. 그것도 우리 가족 몰래 말이야. 이런 여자를 어떻게 믿어? 더군다나 그 아이들이 언젠가 우리 재산을 노릴지도 몰라. 서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지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지연이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서진우는 한지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 정말 전원 자식들을 만나고 있었어?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제 아이들이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서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한 게 실망스러워. 하지만 이해는 해. 어머니로서 당연한 마음이었겠지. 한지연은 놀랐어요. 정말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우리 아들 재민이를 생각하면 알 것 같아. 부모 마음이란 게 그런 거잖아. 그는 한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거야. 어머니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거야. 알아요. 한지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떠나기로 했어요. 다시. 서진우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그게 최선일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머님이 아이들을 해칠까봐 무서워요. 서진우는 깊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한번 어머니를 설득해 볼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다시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어요. 준호의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비와 생활비는 여전히 필요했으니까요. 어느 추운 저녁 수진이는 가판대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비싼 코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바로 서진우 회장이었습니다. 학생, 붕어빵 주세요. 서진우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들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잡지에서 본 얼굴이었거든요. 회장님? 서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수진이지? 내 아내의 딸. 수진이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서진이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어? 수진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진우는 따뜻한 코코아를 주문하며 말했어요. 추웠을 텐데 이거라도 마셔.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보내신 거예요? 서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온 거야. 지연이는 몰라.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모든 사정을 들었어. 당신 어머니가 왜 당신들을 떠났는지, 그리고 왜 돌아올 수 없었는지. 그래서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지라고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 반대야. 나는 당신들을 돕고 싶어. 수진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당신 어머니는 정말 힘든 선택을 했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서진우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걸 이해해. 그리고 당신들도 내 가족의 일부라고 생각해. 비록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아들이 있거든. 서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재민이, 당신도 봤지? 그 아이가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엄마를 닮았다고 했잖아. 사실 그 말이 맞았어. 당신과 당신 어머니는 정말 닮았거든. 그는 잠시 웃었어요. 재민이는 순수한 아이야. 그 아이 눈에는 당신이 어머니처럼 보였던 거지. 그래서 저한테 어쩌라는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서진우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신들을 인정하도록 말이야. 헛수고일 거예요.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시도는 해볼 거야. 서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당신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몰래라도 도와줄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어요. 동정은 필요 없어요. 서진우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동정이 아니야. 책임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와 결혼하면서 당신들을 떠나야 했다면 그건 내 책임이기도 해. 내가 몰랐다 해도 말이야. 수진이는 처음으로 이 남자가 진심이라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집으로 오던 중 낯선 차가 그 앞을 막았어요. 차에서 내린 건 명성그룹의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이준호 학생이죠? 잠시 모시고 가야겠습니다. 준호는 겁에 질렸죠. 누구세요? 왜 저를? 경호원들은 강제로 준호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명성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준호는 최순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순자는 냉정한 눈빛으로 준호를 훑어봤어요. 내가 한지연의 아들이구나.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를 왜 여기로? 경고하러 왔어. 최순자가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한테 전해.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안 그러면 너희 남매가 큰일 난다고. 준호는 화가 났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잘못은 내 어머니가 한 거야. 최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과거를 숨기고 우리 집안에 들어왔지. 그리고 약속을 어기고 너희를 다시 만났어. 그게 죄야.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최순자는 무심하게 말했어요. 세상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지.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어요? 최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죠. 데려다줘. 준호는 다시 차에 실렸습니다. 집 앞에 내려진 준호는 온몸이 떨렸어요. 수진이가 마중 나와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준호야,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되고. 준호는 누나에게 매달려 울었죠. 누나, 무서웠어. 그 사람들이. 수진이는 동생을 진정시킨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준호가 모든 걸 설명하자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감히 준호한테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진이는 즉시 한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죠. 대신 서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지금 어머니가 준호를 만났다고 들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미안하다고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네 가족이 우리 동생을 협박했어요. 이게 당신이 말한 도움이에요? 서진우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진정해, 수진 씨.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게. 어머니한테 강하게 말씀드릴게. 됐어요. 수진이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명성가 저택에서는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서진우는 어머니 최순자를 찾아가 따졌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어린아이를 협박하다니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최순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조치였어. 저 아이들이 우리 집안에 계속 얽히면 안 되니까. 서진우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죠. 어머니, 그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최순자가 냉소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 명성그룹의 수치야. 만약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회장 부인이 전혼 자식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 서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과거를 그렇게 단죄할 수 있어요? 진우야, 넌 너무 순진해. 최순자가 말했습니다. 재벌가에서는 이미지가 전부야. 한번 금이 가면 끝이라고. 주가도 떨어지고 사업에도 타격이 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겠어? 서진우는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를 협박하다니. 그때 한지연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준호가 협박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죠. 어머님, 제발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제가 이 집을 떠날게요. 대신 아이들은. 최순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떠나? 그래, 좋아. 떠나. 최순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혼하고 나갈 때 재민이를 두고 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는 재민이를 보지 마. 한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민이를 두고 가라고요? 최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재민이는 명성가의 유일한 후계자야. 내가 데려갈 수 없어. 한지연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재민이는 그녀가 13년 동안 키운 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어머님, 그건 너무 가혹합니다. 재민이는 저 없이 적응할 거야. 최순자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그래. 그리고 우리가 최고의 교육을 시킬 거야. 내가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서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합니다. 재민이 엄마를 빼앗는 건. 닥쳐. 최순자가 소리쳤어요. 넌 말 참견하지 마. 이건 나와 이 여자 사이의 문제야. 서진우는 답답했지만 어머니의 완고함을 알았습니다. 최순자는 다시 한지연을 바라봤어요. 선택해. 재민이를 두고 나가든지 아니면 수진이와 준호가 평생 감시와 협박 속에 살든지. 한지연은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은 아이를 잃는 것이었죠. 수진이와 준호를 선택하면 재민이를 잃고 재민이를 선택하면 수진이와 준호가 계속 고통받는 거였어요. 시간을 주세요. 한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최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안에 대답해. 그날 밤 한지연은 홀로 재민이의 방에 있었습니다.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재민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이런 엄마라서. 재민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한지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 한편 수진이는 준호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누나, 우리 엄마한테 연락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연락한다고 뭐가 달라져? 엄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그냥 당하고만 있어? 수진이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 무슨 말이야? 최순자를 만나러 갈 거야. 그분한테 직접 말할 거야. 우리는 명성가에 아무 위협도 안 된다고.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라고.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해도 가야 해.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평생 그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아야 해. 그건 싫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나도 같이 갈게. 아니, 넌 집에 있어. 너는 아직 회복 중이잖아. 하지만 준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누나 혼자 보낼 수 없어. 나도 갈 거야. 다음 날 수진이와 준호는 명성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프론트에서 막혔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최순자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이고요. 꼭 전해주세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최순자가 만나주겠다고 했어요. 최순자의 사무실은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넓고 호화로운 공간이었죠. 최순자는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두 남매를 내려다봤어요. 대담하네. 직접 찾아오다니. 수진이는 똑바로 그녀를 마주봤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말해봐. 최순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수진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희는 명성가에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을 겁니다. 재산도 인정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저희는 그냥 우리 엄마가 살아계시다는 것만 알고 가끔 연락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최순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다야? 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엄마가 재벌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저 엄마니까 보고 싶을 뿐입니다. 준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명성가에 부담이 안 될게요. 약속할게요. 최순자는 한참 두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약속? 넌 약속이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몰라. 내 어머니를 봐. 약속을 어겼잖아. 수진이는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평범한 삶을 원해요. 최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녀도 내심 고민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강압적으로만 해결하려다 보니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아들 서진우와의 관계도 나빠지고 있었죠. 최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 너희를 택하면 재민이를 잃고 재민이를 택하면 너희를 잃는 거지.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순자는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한지연에게 준 선택, 그리고 그 잔인한 조건을.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어떻게 그런 선택을 강요할 수 있어요? 준호도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건 너무 잔인해요. 잔인해? 최순자가 반문했어요. 세상이 원래 잔인한 거야. 특히 우리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수진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스스로 떠나면 어떨까요? 저희가 엄마를 포기하면요? 최순자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저희가 엄마를 만나지 않을게요. 연락도 하지 않고 존재 자체를 숨길게요. 대신 엄마한테 재민이를 뺏지 말아주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이는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엄마가 필요해요. 준호가 누나의 손을 잡았어요. 누나,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왜? 하지만 수진이는 동생을 말렸습니다. 준호야, 우리는 이미 13년을 엄마 없이 살았어. 한 번 더 할 수 있어. 하지만 재민이는 아직 6살이야. 재민이한테서 엄마를 빼앗으면 안 돼. 최순자는 처음으로 흔들리는 표정을 보였어요.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복 동생을 지키려 한다니. 너 정말로 그럴 수 있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대신 엄마가 재민이를 계속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엄마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최순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 너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수진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 최순자가 덧붙였습니다. 너희는 절대 한지연에게 연락하지 마. 그리고 만약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모르는 척해야 해.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요.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누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최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약속을 문서로 남기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비서가 불려와 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이수진과 이준호는 한지연, 서진우, 그리고 명성그룹과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는다. 대신 명성그룹은 두 남매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생계와 교육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죠.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준호도 마지못해 서명했어요. 계약서를 챙긴 최순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에게는 내가 말할게. 너희가 스스로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거짓말 하실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죠. 최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사실이잖아. 너희가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수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한지연은 최순자에게 불려갔습니다. 최순자는 계약서를 그녀 앞에 던졌어요. 봐, 내 딸이 한 선택을. 한지연은 계약서를 읽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수진이가 직접 찾아왔어. 그리고 스스로 떠나겠다고 했지. 내가 재민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한지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야.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 어머님이 강요하신 거죠? 최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수진이 스스로 제안했어. 내 딸은 생각보다 훨씬 현명하더군. 그리고 동생 사랑도 깊고. 한지연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수진이 이제 끝났어. 최순자가 말했습니다. 넌 재민이만 키우면 돼. 수진이와 준호는 없었던 거야. 한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 울었어요. 안 돼. 안 돼, 어머님. 제가 떠날게요. 제가 나갈게요. 대신 수진이와 준호를. 하지만 최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어. 법적 효력이 있어. 넌 이제 그 아이들과 연락할 수 없어. 그날 밤 한지연은 서진우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서진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수진이가 정말 그런 선택을? 한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은 나보다 훨씬 강해. 나는 선택하지 못했는데 수진이는 했어. 동생을 위해서. 서진우는 아내를 꼭 안아줬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힘이 없어서. 한지연은 남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수진이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게. 서진우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내를 안고 있을 뿐이었죠. 한편 집으로 돌아온 수진이와 준호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누나, 정말 괜찮은 거야? 수진이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았잖아. 엄마 없이.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누나.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준호가 자책하자 수진이는 동생을 안았습니다. 바보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어. 그냥 우리가 태어난 환경이 이런 거지. 둘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13년 만에 만난 엄마를 다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수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성적이 좋았던 그녀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죠. 준호도 건강을 되찾아 학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표면적으로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두 남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명성그룹에서는 약속대로 두 남매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했어요. 익명의 장학금 형태였죠. 수진이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준호의 미래를 위해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도 엄마의 마음일 거야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어느 날 수진이는 우연히 명성그룹 본사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건물에서 한지연이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옆에는 이제 7살이 된 재민이가 있었죠. 한지연은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지연은 수진이를 알아봤죠. 입술이 떨리며 뭔가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계약 때문이었죠. 한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한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이는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의 슬픈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집에 돌아온 수진이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를 봤어. 준호는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어떻게 하셨어? 많이 야위셨더라. 슬퍼 보였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 준호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 우리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엄마를 이렇게 보내놓고.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준호야. 이게 최선이야.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진우 회장이 어머니 최순자와 크게 다툰 후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유는 경영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했지만 재계에서는 모자 간의 갈등이 원인이라는 소문이 돌았죠. 서진우는 한지연과 재민이를 데리고 명성가를 떠났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으로 이사했어요. 최순자는 분노했지만 이미 성인인 아들을 막을 수는 없었죠. 서진우는 자신의 지분을 가지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재벌의 삶을 버리고 평범한 삶을 선택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수진이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진우가 엄마와 재민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니. 저 사람은 정말 엄마를 사랑하는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러웠어요. 재민이는 엄마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몇 주 후 수진이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서진우였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수진 씨, 그동안 정말 미안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준호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희생으로 우리 가족이 지켜졌으니까요. 이제 나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났습니다. 비록 작은 집이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언젠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편지 끝에는 한지연의 짧은 메시지도 있었어요. 수진아, 준호야. 엄마는 매일 너희를 생각해. 너희가 행복하기를 매일 기도한단다. 사랑해. 항상. 수진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같이 울었어요. 누나, 우리 엄마한테 답장 보내면 안 돼? 안 돼, 준호야.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약이 있잖아. 우리가 먼저 연락하면 안 돼. 하지만 수진이는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어요. 엄마의 마음이 담긴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수진이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어요.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준호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성적도 우수해서 좋은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두 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죠. 어느 날 수진이는 대학 캠퍼스에서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바로 재민이었어요. 이제 10살이 된 재민이는 초등학교 견학으로 대학에 온 거였죠. 재민이는 수진이를 보고 뛰어왔습니다. 언니, 붕어빵 언니잖아. 수진이는 당황했어요. 너, 날 기억하니? 응, 나 재민이야. 언니 기억나지? 언니가 엄마랑 닮았다고 했잖아. 재민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수진이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아이는 자신의 이복 동생이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죠. 그래, 기억나. 잘 지냈니? 응, 엄마랑 아빠랑 행복하게 살아. 언니는? 나도. 잘 지내.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재민이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우리 집에 놀러와. 엄마가 언니 보면 좋아하실 거야. 언니가 엄마랑 닮았으니까. 수진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재민아, 내가 내 엄마랑 닮은 건 당연해. 우리가 남매니까. 그때 인솔교사가 재민이를 불렀어요. 재민아, 어서 와. 다음 장소로 가야지. 재민이는 아쉬워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다음에 또 봐. 수진이도 손을 흔들어줬죠. 재민이가 사라진 후 수진이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민이는 행복해 보여. 그걸로 충분해. 수진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내 선택이 옳았어. 재민이는 엄마 곁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자신도 저렇게 엄마와 함께 있고 싶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다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동복지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일이었죠. 자신의 경험을 살려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준호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자신을 살려준 의사 선생님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죠. 어느 가을날 수진이는 복지센터에서 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나눔 행사였어요. 그날 한 기업에서 후원금을 들고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업의 대표는 서진우였어요. 그는 작은 IT 기업을 성공적으로 키워왔던 거죠. 서진우는 수진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수진 씨, 여기서 일하고 있었군요. 수진이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회장님. 인사드립니다. 회장님은 무슨,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요. 서진우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후원금을 전달하며 말했죠.
좋은 일 하시네요. 이 아이들이 수진 씨 같은 분을 만난 게 행운일 겁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서진우는 수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 수진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죠. 서진우는 커피를 마시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당신 어머니가 많이 아프십니다. 수진이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심장이 안 좋으세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의사가 말하길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더군요. 서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병을 키운 것 같아요. 수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신가요? 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일 당신들 걱정을 하세요. 잘 먹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계약 때문에 연락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어서 더 힘들어 하시죠.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서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연이를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약이고 뭐고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최순자 여사도 이제는 손자 재민이만 보면서 조용히 지내시거든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계약이. 수진이가 말하자 서진우가 가로막았어요. 제가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그 계약은 강압에 의한 것이라 법적 효력이 약해요. 게다가 당신은 미성년자였고요. 원한다면 언제든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수진이는 혼란스러웠어요.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게 바뀔 수 있다니. 생각해보세요. 서진우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지연이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수진이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서진우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 준호는 잘 있죠? 네,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의사가 되고 싶대요. 훌륭하네요. 당신들 남매는 정말 대단해요. 그날 밤 수진이는 준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진우가 한 말을 전부 전했죠.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누나, 나는 누나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 누나가 엄마를 만나고 싶다면 나도 만나고 싶어. 누나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면 나도 기다릴 수 있어. 수진이는 동생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근데 너는 어때? 너는 엄마를 보고 싶지 않아? 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보고 싶어. 많이. 그런데 엄마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13년이 넘는 시간이잖아.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나도 그래.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무섭기도 해. 만나면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엄마가 아프시다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아. 둘은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엄마를 만나기로 한 거죠. 다음 날 수진이는 서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서진우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정말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 씨. 지연이가 얼마나 기뻐하실지. 약속은 다음 주 일요일로 잡혔습니다. 서진우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날이 다가올수록 수진이와 준호는 긴장했습니다. 13년 만에 재회였으니까요. 일요일 아침 두 남매는 정성껏 옷을 차려입었어요. 서진우가 보낸 주소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의 예쁜 집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연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수진이와 준호를 보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아, 준호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어요. 수진이도 준호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한지연은 두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못난 엄마라서. 아니에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준호도 엄마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현관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재민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13살이 된 재민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이분들은 누구예요? 한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재민아, 이분들은 엄마의 큰딸, 큰아들이야. 너의 누나와 형이고. 재민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누나? 형? 서진우가 재민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설명했습니다. 재민아, 엄마에게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낳은 아이들이 있었단다.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 되는 거야. 재민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밝게 웃으며 수진이와 준호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민이에요. 누나, 형. 수진이는 재민이를 안아주었어요. 안녕, 재민아. 우리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야. 준호도 재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날 5 식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이야기가 오가며 분위기가 따뜻해졌어요. 한지연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수진이와 준호도 자신들의 삶을 나눴습니다. 재민이는 신기해하며 형, 누나의 이야기를 들었죠. 해가 질 무렵 수진이와 준호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한지연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자주 올 수 있지? 네, 엄마. 자주 올게요. 수진이가 약속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이와 준호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누나, 기분이 어때? 준호가 물었어요. 수진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결국 엄마를 다시 찾았어. 준호도 웃었습니다. 응. 우리 가족이 다시 합쳐졌어.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이 결국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했어. 옆에서 준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세상에는 완벽한 가족이 없습니다. 모든 가족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다시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진이와 준호 그리고 한지연의 가족은 긴 시간의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사랑은 언제나 길을 찾는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심은 결국 통한다고. 그리고 가족이란 피로 연결된 것을 넘어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화해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용기 내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시간은 흐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을 때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